따라와 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담화는 뭐뭐뭐뭐로 구성돼 있다고? 예린아? 뭐랑 말하는 응. 발화 발화. 그리고 말하는 이 화자. 혼자 청자 청자. 그리고 맥락 맥락이죠? 발화가 뭐였지, 예원아? 발화요? 네. 발화요? 네. 정신 차려, 얘들아! 내일이 수능인 것처럼 공부하란 말이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제가 무슨 연속체라고 해봤는데? 잠깐만요. 그래? 유경아, 발화가 뭐였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응, 맞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발화예요. 그럼 맥락이 뭘까, 예원아? 이 단원에서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담화의 구성 요소. 오케이? 담화 자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형이랑 동생이랑 시답 짜는 걸로 싸우는 거, 그런 것도 갖고 온 거 한 거예요. 맥락이 뭐라고?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담화가 이루어지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뭐랑 뭐가 있을까? 두 가지. 맥락이요? 네. 그거 그냥 상황 맥락이랑 사회문화적 맥락. 상황 맥락은 뭐였지? 상황 맥락은 시간, 공간적인 공간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유경아? 상황 맥락의 예시. 문구점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뭐하니라고 하면 뭘 보고 있니? 이런 건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뭐하니 이러면 딴짓하지 말라고 하는. 그쵸? 좋은 예시예요. 그런 게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다. 같은 말이어도 어느 상황에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들 알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문화적 맥락은 뭐였을까, 예린아? 얘네 뭐야? 네? 이 쫄라맨들 뭐야? 자, 그래. 얘기해보자. 사회문화적 맥락이 뭐였을까? 단어가 이루어지는 약간 그 사회적에서 일어나는. 말 그대로 사회문화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나온 예시 뭐 있었지? 교과서에? 강원, 지역. 방언,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과 외국의 개인주의적 그런 거에 차이가 있었죠? 이해됐을까? 네. 해서 대표적인 말이 우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우리는 그냥 공동체를 중시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온 나를 가리키는 말인데 외국에서 들으면 왜 너와 나를 같이 가리키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됐을까? 괜찮아요? 괜찮아? 얘들아 정신 차려. 예원아. 이거는 심화 자료긴 한데 이게 그거야. 그 연속체. 연속체? 유기적인 통일체지. 그냥 한 마디가 담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지? 단 한 마디가 발화가 될 수 있다. 담화가 될 수 있다. 오고 가는 말 없이. 뭐가 있을까? 뭐 가는 거 없이. 하나의 발화가 하나의 담화고 화자와 오고 가는 대화 없이도 하나의 담화가 될 수 있는 거. 뭐? 지금 비 오니까 우산 챙겨? 책에 나와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얘들아? 심화 자료에. 우리 저번에 읽었었는데. 불이야? 불이라는 발언은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한테 불이야 라고 얘기한 게 저기 불이 있다 얘기한 건 아니겠죠? 불이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담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네. 괜찮아, 얘들아? 정말로? 안 돼, 얘들아. 이거 빨리 필기를 해야겠다, 이거. 안 돼, 얘들아. 너네 내일 모레 시험이라고. 외워야겠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풀어볼까? 1번은 예린이가 해보자. 네모네모에 뭐 들어가야 될까? 네모네모에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 하나요. 맥락? 보자. 말하는 이가 뭐지 얘들아? 화자. 듣는 이? 청자. 구체적인 문맥은? 맥락. 맥락. 발화 연속체를 말한다. 이게 뭘까 그러면? 담화. 담화죠? 이게 담화의 그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담화의 정의로 외워놔 얘들아. 오케이? 다 2번은 뭘까? 저희 이거 풀었는데. 기억나? 네. 몇 번이지? 5번. 5번이죠? 3번에 1번.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담화의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맞죠? 담화의 사회 문화적 맥락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념, 공동체, 가치, 신념 등의 요소에 의해 형성되며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틀렸죠? 간접적인 영향이에요. 네.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지게 되므로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맞다. 맞죠? 얘들아 담화 쉽지 않니? 아. 쉽지? 담화 얼마나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그거 기억날까? 동생과 형 내용 기억나니? 네. 어떤 스토리였지 예린아? 거기에서 신념이사가 그 형제 딱 뺏으려고 약간 그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쉽게 말해 수작질을 치는 거죠. 형제의 땅을 뺏으려고. 어떤 수작을 부렸을까 유경아? 측량 기사가. 벽을 세우러 벽을 세우고 전망대 팔고 전망대 팔고 총도 지어주고 총도 주고 그렇게 약간 되게 형제 간의 싸움을 부추겼지. 근데 이제 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에서 어떤 요소가 있었지? 분위기를 되게 고조시키는 거를 총 말고 날씨가 있었죠? 처음엔 되게 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되게 천둥돈 치고 그랬잖아. 날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형제가 너무 쉬운 얘긴데 형제가 둘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 민들레 던지. 민들레 꽃을 보고 아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하고 갑자기 회개를 해요. 이해가 됐을까? 여기서 동생과 형이 근데 왜 싸웠었지? 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다가 말을 좀 입게 해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의사소통. 그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되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담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이해됐을까? 선생님 근데 네. 그거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응. 그 동생이 뭐 그건 뭐 형이 꽃 이기고 동생이 져야 된다는 형님의 고정관념이지요 이 대사 있잖아요. 응. 거기서 국어쌤이 평소에 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동생의 불만을 표출함 이렇게 썼는데 맞아요? 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불만이 계속 있었던 거지.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한 문장만 듣고 어떻게 불만이 평소에 있었는지 알아요? 그거는 형의 고정관념이다. 이거를 봐봐. 너네가 평소에 동생이랑 사이가 되게 좋아. 되게 좋고 되게 동생한테 잘해줬어. 근데 한 번 그랬다고 동생이 그렇게 화를 낼까? 언니 고정관념이잖아 하고. 그러니까 형은 이제 은연중에 자기가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겠죠. 그 얘기를 계속 동생한테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그건 형님의 고정관념이 아니냐 하고 여기서 터졌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도 쌤이 하신 얘기잖아. 오케이? 외워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됐을까? 네. 동생도 평소에 불만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담화로 돌아와서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나 이거 무슨 뜻이지 유경아? 창문 닫으라. 창문 닫아라. 근데 소녀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예린아? 그냥 들어오는 방향을 그치? 알려달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할머니의 속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충청도식 화법 얘기해줬지. 이거는 돌려 얘기하는 느낌이고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소녀는 그대로 저기서 들어와요 한 거겠죠? 그럼 이제 할머니는 좀 언짢을 수도 있고 제가 날 무시하나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발화다 얘기를 하면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을까? 일단 이건 쉬우니까 슥슥 넘어갈게. 그리고 이거
아까 그 유경이가 예시로 들어준 건데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여 말의 의미를 해석해보자. 여기서 정지나 뭐하니의 뭐하니는 무슨 뜻일까? 그냥 뭐 보고 있냐고 지금. 그치, 너 정말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뭐 살라고? 라는 뜻이겠지. 근데 여기서 딴 생각하는 정진이한테 선생님 정진이 뭐하니? 라고 얘기한 건 수업 집중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정진이한테 주의를 준 거겠죠?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얘기를 하냐는 거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 무슨 맥락이라 하지? 상황. 다음에 상황 맥락이에요. 시공간적 요소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어렵지 않지 얘들아? 네. 괜찮아요? 너무 쉽다 그치? 아 이거 좀 되게 귀여운 내용이었는데 이거 기억나니 이 만화? 네. 주영이가 불만을 표출했던. 맞아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이게요? 응 나 이거 너무 귀여운데? 답답한데. 진짜 일단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여워 그냥. 근데 전 저 여학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학생이? 네, 지분을 따지자면 한 저 여자애가 10이 만땅이면 8이 있고 저 남자애가 2인 정도? 근데 만약에 이제 남자애가 계속 못 간다 했으면 아 그래도 쟤는 짜증내면 안 되지. 왜냐면 부모님을 들었는데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 부모님 도와드린다는데 지가 알아서 머릿속으로 집안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넘겨짚으면 되지. 뭘 그렇게 비꼬아가지고 아무리 말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아량이 넓지 않으면은. 안돼 예원아 너의 불만을 얘네한테 표출하면 안돼 지금 졸리다고. 하지만 세상 만사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모두가 쿨하지 않아요. 알고 있지 얘들아? 그렇죠. 이런 귀염둥이 대화. 우리 이번 주 점심에 나랑 같이 봉사활동 갈래? 라고 물어봤지. 내가 볼 땐 강아지 씻기는 봉사활동. 귀엽다. 강아지 씻기는 봉사활동인가 봐요. 근데 남자애가 뭐라 했지? 못 가. 토요일에 집 청소를 드리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여자애가 뭐라고 했을까 여기서? 뭐라고 했니 얘들아? 이번 주에 또 이제만 생각하니 참 효자가 해서. 여기서 참 효자다 효자. 이게 진짜 남자애를 칭찬하는 말일까? 아니야. 아니죠. 무슨 뜻일까 이건 보면? 꼬는 거. 되게 비꼬고 있지? 야 너 진짜 효자다 하고. 근데 그 남자애가 어떻게 받아들였지? 표면적으로만. 그치? 표면적인 효자라는 말을 보고 와 고마워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여자애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저 포즈 진짜 웃기네. 여자애가 이렇게 되게 당황을 하고 있어요. 얘네와 그래서 지금 약간의 다툼이 발생했잖아. 여자의 사실 일방적인 화나는 거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예원아? 누가 여자애요? 아니 일단 남자애부터 가보자. 남자애 이게 사실 시발점이 된 거니까 남자애부터 가보면 뭐라 해야 됐을까? 아 잠깐만 국어책에 다 그러면. 너네의 생각대로. 뭐 그거 책대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저였어도 그냥 저렇게 얘기할 거. 좀 다듬자면 이번 주에 내가 가정사가 있어서 내가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응. 부모님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미안하다. 다음에 같이 가자.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학생은 뭐라 대답해야 될까 유경아?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국어책 아닌데? 아 이거 웃긴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다음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랬으면 둘이 다툼도 발생하지 않고 되게 평화롭게 끝날 수 있었겠죠? 네. 이해됐을까? 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 드라마 대본 속 두 인물의 대화? 네. 네. 어떤 내용이었지 이거? 그냥 저 저승사자가 완전 저 써니가 하는 말만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응. 있는 그대로만 대답하고 동문서답을 해가지고 정말 답답한 당화. 그치? 써니가 하는 말들은 우리가 보통 평소에 쓰는 말들 약간 돌려 말하는 것도 있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는데 저승사자는 어떻게 받아들였지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만 답을 하니까 써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뭐야 이 사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됐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상대 그런 시공간 쪽에 그런 의미를 잘 파악해가지고 고려해서 상대의 말을 파악해야 한다.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맥락을 잘 파악해서 속뜻을 알아봐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의 문화적 특성도 그렇고 그래 우리는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예의 없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이잖아. 우리가 동방의 예의 지고 만든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지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약간의 속뜻을 숨겨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슬프지만. 슬프네요. 그치? 쩍. 예림이 자면 안 돼, 예림이. 네? 자면 안 돼. 했는데. 아유, 기특해요. 그래, 수원이 문제가 너무 길어요. 문제가 길어요? 아니야, 풀어야 돼. 수학이 더 짜증나. 수학은 무슨 확률 무슨 한 문제가 4-5, 한 문제가 이 정도야. 얘들아, 이게 얼마나 얘들아, 재밌어요. 얘들아. 자, 그럼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 가장 큰 예시는 뭐가 있지? 사회문화적 맥락? 방언. 방언이 있지. 네. 방언. 방언이 뭐지, 얘들아? 지역 사투리. 사투리가 방언이에요. 다들 알고 있지? 네. 그래, 너네 사투리 좋아하니? 좋아해요. 진짜? 너네 뒤에 친구들은? 좋아하는 편도 싫어하는 편도 아니고. 진짜? 내가 딱 너네 나이였을 때 한창 페이스북이 유행을 했었거든, 그때. 근데 이제 약간 부산 남자들이 막 가시나야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게 인기를 탄 거야. 그래서 한창 그때 모든 애들의 이상형이 사투리 쓰는 남자. 부산 사나이. 이런 때가 있었지. 생각해보면 오글거린다, 야. 맞아요. 아, 토 나와, 갑자기.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회문화적 맥락이란 뭐였지, 아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간접적이네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여기서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 뭐가 문제지? 뭐 문제라는 것도 좀 그렇지만 왜 소통에 문제가 됐지? 손자가 응. 할머니가 쓴 방언의 뜻을 이해하죠. 의미를 이해하죠. 그치? 포도시가 무슨 뜻일까, 얘들아? 간신히? 간신히 사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도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할머니 이거 전복 아니에요? 포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려 전복 포도시 사왔단께라고 하니까 손자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해됐을까? 네. 그것처럼 우리나라 특성뿐만 아니고 그냥 어딜 가나 사투리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좀 크겠지? 아무리 사투리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근데 난 사실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 저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네도 다 약간 서울 표준어로 통일해야 된다 생각하니? 아니면 사투리 아니요. 보존해야 된다 생각하니? 그걸 굳이 그렇게 통일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너네 아마 고1 때 배울걸?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배워요? 한번 언어와 매체에서 한번 배워요. 엄매. 그거 막 엄매. 고딩들이 엄매라고 하잖아요. 막. 엄매. 나 때 엄매랑 너네 엄매랑 그리고 또 달라. 나 때 뭐가 더 엄매는 어려워요? 너네 엄매가 그냥 다 통합한 거 아니야? 화법, 화작 엄매인가 너네가 이제? 아직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안 해서 몰라? 아무튼 선택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화작이랑 엄매랑. 화법과 장문? 화법과 장문 되게 쉬워. 이거 모르면 바보. 화법과 장문이 딱 우리가 한 너 왜 다 알지? 쇼츠에서 많이 봐서. 화작이 그거야. 우리가 그 세금 얼마나 알고 있어요, 기억나니? 네. 그거를 글로 풀면은 비문학, 말하듯이 풀면 화작이야. 이해됐을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들아. 우리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거를. 왜 또 수능 얘기를 하고 있지? 나 꼰대인가 봐, 이제. 저 그거 슬프다. 싫어요. 벌써부터 사서 걱정하면 안 돼. 자, 그럼 여기서 아빠와 대화하는 딸에서는 문제가 뭘까? 그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응. 딸이 아빠한테 그거를 고려해서 말하지 못하고 본인 세대의 줄임말을 써서 아빠가 이해하지 못해. 그치. 특히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줄임말 중에 생선. 너네 요즘 생선이란 말 쓰니? 생선 아니에요? 너네 요즘 생일 선물 생선이라고 안 줄여버려? 그걸 왜 그렇게 줄여서 말해요? 안 해, 너네? 쓰는데 잘 안 가끔. 쓰지. 가끔 써? 진짜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쌤, 저는 그 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진짜 생선, 버카충 이런 거 안 써? 근데 버카충. 버카충도 저 써본 적이 없어요. 포스카드 춤 몰랐어? 네. 버카충, 처음 생선. 들어요. 진짜? 저는 버카충이 방금 의미를 알았는데 저는 버카충이 원래 그건 줄 알았어요. 그 버스카드 충전이 아니라 버스카드 그냥 뭐 많이 하는 사람 맨날 뭐 진지충, 뭐뭐충 이러잖아요. 버카충 이래가지고 버스카드 뭐 맨날 달고 다니는 애가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진짜?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 이거 나 때 많이 썼는데.
뻑카충, 생선. 야, 너 생선 뭐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다. 이렇게 보니까 저 줄임말 별로 안 쓰나 봐요. 그게 너 요즘 줄임말 뭐 쓰니, 너네? 요즘 많이 쓰는 줄임말. 없어? 줄임말을 쓰나?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10대가 그 줄임말 많이 쓴다잖아요. 응. 10대가 제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가? 20대 초반이 제일 관심 왜냐면 우리 때가 이제 딱 그 줄임말의 정점이었으니까 모든 걸 줄이던 시절, 별 다 줄이던 시절이잖아 우리가. 별 다 줄은 알지? 네. 별 다 줄이던 시절이니까 우리 때가 제일 많이 쓰지 줄임말을. 진짜 없어 너네 요즘 쓰는 아니 줄임말? 뜻은 대부분 들으면 아는데 안 써요 그냥. 안 쓴다고? 네. 그럼 너네 모든 걸 많은데 어. 모르는 것도 꽤 많아. 어머 그럼 너네 모든 걸 풀네임으로 부르니? 뭐가 있지? 뭐 있긴 할 텐데. 아 나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뭐? 맘터. 맘터가 왜? 선생님 맘터 뭔지 알아요? 맘 썼지? 그때 뭐 우리도 썼어. 진짜요? 야, 영어 우리- 쌤이 쓰셨는데 진짜? 처음 들어봐가지고 영어 그런 말을. 저기 영어쌤 있잖아요. 저기 그 JDJ 쌤. 어. 그 영어 선생님이 여기서 저희 수업 시작한 영어 쌤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응. 얘들아 뭐 쌤이 뭐 맘터를 어쩌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애들 너네 다 몰랐어? 애들 다 못 알아들 저도 못 알아들었고 응. 맘터가 뭐예요? 이러고 맘터. 아니 쌤이 여기서 혼자서 그래 맘터 몰라? 맘터 맘터, 버킹, 롬리, 맥날. 다 맥날은 쓴 거야. 알아요. 맥날. 맥날은 알아요. 롯데리아. 야 버킹 가자. 버거킹 가자. 와 진짜요? 얘들아. 저 맘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고터는 많이 쓰지. 고터가 뭐예요?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야 고터에서 만나 이러잖아. 잠이 좀 깰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 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진짜? 또 뭐가 있을까? 광주에서 많이 썼는데? 광주 지명 같은 거 많이 줄여 불렸어 우리. 광주 광역시요? 아니 여기. 야 어디서 만나자 이런 때. 야 맘터에서 만나. 왜 줄여요? 약간 어디서 만나자 이런 거? 그거 왜 줄이고? 얘들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이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뭐 다소에서 만나자. 아니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나는 근데 나 이마트? 이트? 이마? 그런 건 안 줄이고 터미널 그런 거는 그냥 터미널로 부르지 않아? 맞아. 고속터미널을? 네 저희 터미널에서 보자 이거. 만약에 걔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시내에 있는 터미널 고속터미널. 자 얘들아 자 그리고 마지막 외국인 친구와 소풍 가는 길 이거 기억나니? 이거 외국인 친구하고 소풍 가보고 싶어요. 외국인 친구와 소풍 가는 길 기억나 얘들아? 네. 뭐였지? 이 단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라는 문화적인 차이를 그치 문화라는 말에 대한 차이를 외국인 친구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이게 무슨 문화적 맥락? 뭐야 갑자기 지역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에요 사회 문화적. 오케이? 네. 어렵지 않다 얘들아 동백꽃 기억날까? 네. 무슨 내용이었을까 유경아? 저 이거 사투리 못 외웠어요. 그래? 점순이가 감자 줬는데 응. 말을 예쁘게 못해서 응. 남자애가 화나가지고 귀엽다. 응 말이 예쁘게. 감자냈어. 화나가지고 감자를 던져버리고 근데 점순이는 감자를 왜 줬지 얘들아? 그냥 애정 표현? 관심 표현? 좋아한 거지 점순이가 남자애를 그거 주겠어. 응 좋아해서 줬는데 그리고 또 남자애가 점순이한테 막 되게 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그 신분 차이 때문에. 그치? 땅 빌려서 이렇게. 얘네들은 땅을 빌려서 쓰는 입장이고 점순이는 땅을 빌려주는 입장인데 만약 얘네들이 막 되게 사귀고 했다가 점순이 아빠가 화나봐 조금 곤란해지죠? 근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점순이는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얘가 원래 좀 되게 털털한 스타일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니네 집에 얘가 없지 하고 툭 주고 가는데 거기에 기분이 나쁜 거지 남자애는 또 이처럼 점순이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됐을까? 그냥 간단하게 이거 먹을래? 맛있는데 이거 먹을래? 그치? 야 이거 맛있는데 하고 줬으면은 남자애도 오해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막 너나 먹어라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정순이도 상처받지 않았겠지 이렇게 담화란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 유지에 있어서 네. 이건 좀 도덕적인 부분이 강해가지고 이해됐을까? 그리고 이거 사투리 그리고 그 말음 이런 말들
자, 외워놔요. 알았지, 얘들아? 다음 시간에 시험 볼게. 네? 국어도 단어 시험을 좀 보자, 얘들아. 단어 시험이요? 너네 아니, 어휘 시험을 좀 아니, 보자. 아니 이럴 수가. 자, 이거 밑에 이 사투리들. 쪼간부터 배제까지. 아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오케이. 쪼가사식은요? 뭐라고요? 간악한 꽤 하시군요. 간악한 꾀라고? 저희는 단어 시험이 김치 않다. 아, 웃긴다. 황차 김치 않다.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할게요. 어머, 야, 이거 귀엽다. 너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었니? 노노. 저 영웅쌤 아니에요? 노노. 뭐가 둘 중에 뭐가 영웅쌤인지 비밀. 머리 개 크게 그려놨는데. 아무튼, 오케이? Anyway, 이해됐지, 얘들아? 하물며. 하물며 황차. 황차, 이해됐지? 너네 이거 했니? 닭을 빌려 타고 가지? 아 했어요. 저희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요. 했어? 네. 안 그래도 저거 선생님한테 응. 맞아. 저 필기 저거 열심히 해놓은 거 있는데 아. 이거 선생님이 응. 그 지문 뒤쪽에 단원 거의 마무리쯤에 교과서에 응. 나와 있는 건데 쌤이 굳이 거기서 막 열심히 필기하라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야. 이거 닭을 빌려 타고 가지? 오케이, 닭을 빌려 타고 가지. 무슨 내용이었어, 얘들아? 그 왜 손님 왔는데 응. 뭐 저기 닭이 돌아다니는데도 뭐 대접도 안 해주고 인색한 주인의 인색한 마음씨를 그 해악하는 쌤이 해악한다는데요. 그거 쌤이 해약까지 한다고? 해악이래요. 막 거기 무슨 비꼬는 말에 아, 해학! 해악 아, 해약이라 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쁜 일인가? 생각하고 있었더니 해약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 친구들 여기 나갔니? 네. 내용 기억나? 네. 닭을 빌려 타고 가지. 닭을 빌려 탄다는 건 진짜 닭을 빌려 탄다는 얘기일까? 아니에요. 아니죠.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잘했는데 친구 집을 갔더니 솔직히 좀 멀리서 친구들이 오면 좀 대접해줄만 하잖아. 근데 채소밖에 안 준 거지. 이제 조금 집안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서 먹을 만한 것은 없고 오직 덤덤하니 이것이 부끄러울 뿐이네 라고 했지만 진짜였을까? 아니요. 어떻게 알 수 있지? 닭이 돌아다녔거든요 마당에. 그치? 닭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 어린 닭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심지어 저 그림도 보면 기와집에 살고 있는데 무슨 가난하고 무슨 저때 기와집이면 그렇게 가난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간다. 이건 그럼 무슨 말일까? 저기 닭이 있는데 왜 차려주지도 않고 우리 사이에 이렇게 인색하냐 이런 걸 약간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 같은데. 그치? 그 앞에 있는 말을 보면은 말을 잡아서 술안주를 해야겠네 라고 하고 자기 말은 하나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주인이 한 마리뿐인 말을 잡으면은 어떡하냐 얘기하니까 그럼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가야 된다. 닭은 많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는 닭이 많은데 하나도 안 주냐?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지? 라운터? 아무튼 이해됐을까 얘들아? 네. 어렵지 않죠? 라는 그런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스꽝스럽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주인도 그걸 이해하고 하하하 머쓱한 거겠죠? 하하하. 그러니까 이제 닭을 잡아서 줬고 오케이? 주영이 같다. 이해됐을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네모네모 한번 채워볼까? 모모의 개념과 특성. 얘들아 집중해봐. 모모의 개념과 특성이지? 담화하겠죠? 담화란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입니다. 이해됐을까? 특성은 그냥 대화나 이야기, 수업, 토의, 토론, 발표, 연설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행위들이 모두 담화예요. 말 그대로 담화는 의사소통이다. 이해됐죠? 네. 말하는 이 뭐? 화자. 듣는 이는? 정자. 의사소통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발화.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맥락. 맥락엔 뭐뭐 있었을까? 상황 맥락. 상황 맥락이죠. 상황 맥락이란 시간 공간적 상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이해됐을까? 사회 문화적 맥락이란 간접적인 영향을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간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냥 뭐 공동체의 신념,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런 거 이해를 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가 될 수 있겠다. 맥락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왜?
속뜻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속뜻을 속뜻을 파악해야 되고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해됐을까? 네. 됐니 얘들아? 네. 오케이? 네.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지? 들판에서. 공감하여 대화하기. 공감하여 대화하기란 뭘까? 이거 진짜 쉽지 얘들아. 공감하여 아, 대화하기. 그랬구나. 우리 예원이가 바지에 오줌을 지렸구나. 얘들아. 진짜 듣고 싶니? 자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요. 아 정말 채고 싶구나. 공감이란 뭘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네 헤아려주는 거. 말 그대로 헤아리는 거죠. 대화하기란 말하기. 그냥 말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건 무엇이야? 그러니까 대화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언어 활동이죠. 공감하여 대화하기란 그러면 뭘까요? 너무 유경이만 시켰네 오늘. 예린아. 둘 다 많이 시켰는데. 그래? 제리만 계속 시켜. 그래? 그럼 뭘까? 이름 비슷한 예림이가 지금 하자. 주영이가 이제 왔는데 주영아. 한 번도 안 시켰어.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 예예. 요? 공감하여 대화하기. 공감하여 대화하기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 그냥 상대방의 처지, 마음을 살펴서 대화하는 걸 공감하여 대화하기라고 하죠. 어렵지 않다, 그치? 네. 그치, 얘들아. 어떻게 하면 공감하여 대화하기를 할 수 있을까, 예원아? 역지사지로 생각한다. 역지사지 좋지. 그리고 경청한다? 경청해야 되지. 어디서 늑대소리가 잠깐. 뭐지? 영선생 재채기 하셨지? 재채기 아니야? 어머, 조금 당황. 녹음이 아닌데요?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요. 빨리. 정신 차렸어 얘들아? 못 차리고 있네. 자 얘들아 예원아 정신 좀 차려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자 공감하여 대화하는 방법은 뭘까 주영아? 네? 공감하여 대화하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야지 공감하여 대화하기를 할 수 있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가능하지 그치. 않을까요? 그냥 하나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역지사지 해보면 되겠죠? 네. 역지사지하고 리액션 잘하고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공감하여 듣는 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 얘들아. 뭐뭐 있었지? 뭐뭐 있었을까? 공감하여 듣는 법 두 가지. 상대의 처지를 해야 된다? 그건데 소극적으로 들어주기랑 적극적으로 들어주기가 있는 거 기억나니 얘들아? 네. 얘들아 기억나? 네. 소극적으로 들어주기란 뭐였을까 예린아? 열심히 잘 들어주고 거기에서 약간 집중해서 맞아요. 말 그대로 소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겠죠? 상대를 되게 난 널 잘 들어주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들어주기란 뭐였을까 유경아? 상대방의 말을 재구성해서 전달해줘. 그냥 맞아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주고 그래서 너는 뭐뭐뭐뭐 해서 뭐뭐뭐 해서 뭐뭐 했구나 그랬구나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니? 너 왜 이렇게 많이 쳐다보니? 부담스러워. 예빵. 예빵? 정신 좀 차려봐요. 아니 저기서 늑대 소리. 자 그래 아무튼 공감하여 들어주기 이해됐지 얘들아? 그럼 들판에서의 갈래는 뭐였을까? 희곡이죠? 예? 희곡이죠. 희곡이 뭐였지 얘들아? 대본이에요? 연극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안에선 연극 희곡의 특성이 많이 들어가 있죠? 뭐뭐 있지? 네? 해설 지시문. 지시문 대사. 언니 뭐 얘기를 했니? 네? 동작 그거 하려고 했다. 맞아 그게 지시문이죠? 그냥 어떻게 인물이 행동해야 될지를 지시해주고 네. 그리고 희곡이라는 건 되게 단편적인 그 공간적 제약이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뒤에 있는 그 그림이라든지
조명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주는 게 희곡이에요. 이해됐을까? 네. 예린이 다 풀었니? 네. 다 풀었니? 저 1단은 다 풀고 4단은 풀기 전에 한번 읽어보려고. 그렇구만. 아주 기특해요. 그럼 4단원에 같이 하자. 네? 아니 예린님이랑 나랑. 오케이? 아니 얘들아 너네 했잖아 4단원. 4단원이 뭐였죠? 세금. 너네 이게 기억나? 저희가 봤죠? 세금 기억나니? 우린 들판에서지. 들판에서 이 재밌는 이거를 요약을 주영이가 해볼까? 늦었으니까. 다시 해봅시다. 형과 아우가 사이 좋았던 형과 아우가 측량 기사로 인해서 갈등하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 그쵸? 무슨 갈등이었지? 외적 갈등. 소유. 외적 갈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내적 갈등도 이루어지고 있죠. 네. 어떤 내적 갈등이었을까, 유경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치? 아, 내가 먼저 사과할 걸 그랬나? 아, 뭐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마지막에 누가 한 명 자살 시도하지 않았었니? 안 했을 아, 거예요. 자살 쌤 어떤 말 못한 거예요? 했을걸요? 형이 하지 않았어? 이렇게 살아봤자 뭐 하겠냐 이러지 않았니? 근데 그게 자살 시도는 아니지 않나? 자살 사고지? 그래, 사고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읽고 있었구나. 깜짝 놀랐나요? 형이 나는 형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 민들레 꽃을 발견한 줄 알았죠? 아무튼 땅에 대한 갈등이었죠. 왜 시작했지 갈등이, 주영아? 측량 기사가 나와서 그 측량을 한다고 불화를 까고 응. 그 줄과 말뚝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그렇게 땅을 딱 절반으로 나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고무줄 놀이 그걸 하다가 이제 또 형이 계속 지니까 형이 또 삐져가지고 아우한테 못되게 말을 하고. 근데 동생도 쌓인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죠. 그래서 형은 그거 고정관념에다가 얘기하고 되게 불화가 시작됐죠. 여기서 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 공감하여 대화하기를 했으려면. 네? 형이 공감하여 대화하기를 하면 뭐라 얘기를 해야 했었을까 이때? 자기가 자좀 그 싸우던 상황에서. 내가 좀 너무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있었나 봐. 응. 미안하다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 됐겠죠? 그냥 미안하다고는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건데 그걸 못해가지고 땅도 뺏기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이해됐을까? 아, 어렵지 않은데? 혹시 이거 쌍화차예요? 이거 커피예요. 아, 얘들아, 사이드요. 전 쌍화차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숙취가 너무 심해서 쌍화차가 마시고. 아니 쌤 어제 술 회식하실 때 그래가지고 오늘 쌍화차. 얘들아 그거 비밀이야. 좀 회식하셨어요? 아니 오늘 네. 오시자마자 엄청 이러시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하셨는데 비밀이라뇨. 이제 좀 깬다. 그래요. 지금요? 1시간 지난 지금. 이제 깬다. 개구리 얘기입니다. 모범숙. 이게 뭐였지 근데? 난 뭐 그린 걸까? 조영웅 쌤? 영훈 쌤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아 이거 그거 약간 야비하게 생긴. 저거 그거 측량기사 그거 맞아. 측량기사에 되게 그 측량기사는 어떤 성격이었지 얘들아? 교활하고 야비하고 네. 돈만 밝히고 네. 아주 세속적인 못된. 쓰레기 말 그대로 쓰레기죠? 그냥 측량기사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 말종. 그 정도야 얘들아? 인간 말좀. 조수들은 어떤 성격이었지? 그냥 충성심. 똑같아요 측량기사랑. 얘가 이제 시키면 시키고 까라면 까니까. 이해됐을까? 네. 아 이건 정말 어렵지 않다. 사람들의 성격은? 사람들의 성격. 형은 어떤 성격이었지? 형은 약간 좀 자기가 이겨야 된다. 소심하고 약간 소극적이고 소극적이고. 망설임이 많고 약간 고민하는 모습. 그치? 되게 좀 약간 소극적이고 동생은 좀 대범한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형은 또 되게 좀 고정관념이 있고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게 좀 있죠. 이해됐을까 얘들아? 상황 변화 한번 볼까? 이거 첫 번째 장면. 페이지는 254쪽이에요. 어떤 장면이지 이건? 처음 아니야. 네? 응. 저희 어디지? 254쪽이에요. 54쪽. 254쪽. 형과 아우가 응. 들판에서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며 우애를 맹세함. 되게 평화롭고 날씨는 어땠지 이때? 맑았어요. 맑았어요.
이 들판은 아버지 얘네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이죠? 네. 그거를 이제 내 거 하지 않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측량기사가 쳐놓은 줄을 넘는 놀이 하다가 기분 상해 서로에게 불만을 드러냈지. 그리고 이제 측량기사가 계속해서 이간질을 했지. 기억나니 얘들아? 네. 측량기사가 이간질을 하고 그걸 대신 이제 벽을 설치하고 그렇게 벽을 설치했다는 건 뭘까? 독립적인 의지가 돋보인다. 동생의 독립적인 의지랑 의사소통의 단절도 의미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얼굴이 안 보이니까 되게 의사소통도 끊기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해는 깊어만 가요. 그 다음에 뭘 했지? 측량기사가 총 줬다? 총을 팔아먹었죠? 네. 총을 팔아먹고 위협사격을 했고 이제 위협사격을 하다가 얘네들도 이제 좀 그런 거지. 현타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 자기들을 반성했다가 뭘 보고 우애를 회복했지? 민들레. 민들레 것을 보고 우애를 회복했어요. 근데 우애를 회복하면 땅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땅은 그냥 뺏긴 상태겠지? 그냥 땅 잃은 사람만 되는 거야. 뭐야? 그러면 저는 차라리 화해 안 할 듯. 그건 아니고. 무슨 소리야 얘들아. 그러니까 아니고. 땅을 이미 뺏긴 상태잖아. 그러면 반을 뺏긴 거잖아요. 그치? 다 합쳐서. 아니 그러면 땅 뭐 절반을 뺏겼죠? 우애를 회복하나 못하나 인생이 망한 것 같은데. 그 정도야 얘들아? 땅을 뺏겼으니까 이제 뭐 팔아먹을 것도 없고 저 대신 교훈을 얻었잖니 얘들아. 교훈을 얻으면 근데 어차피 진짜 죽을 싸우지 건데. 않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지 않았어요. 너네 중학생 맞아? 보통 중학생 되게 순수하고 맑고 그런 영혼들 아니었니? 선생님은 말 같나요? 그럼 나 아주 맑았지. 선생님은 영수는요? 부산 사투리 가시나야를 좋아하는. 난 안 좋아했어. 난 공유 안 했어 그 영상. 아 쌤, 저희 학교에 그 BA 밥 사인 앨범 있다요? 밥? 진짜? 네. 어디? 뭔 그 소리야? 우리 영어 교실에 어. 그 밥 사인 앨범 있다? 오마이걸이랑? 빨리 훔쳐와. 밥 그 선생님 좋아하는 BA 빨리 훔쳐와. 밥. 즐기요? 아무튼 그게 뭐야? 그게 왜 있어? 몰라요. 저는 밴드야? 아니 쌤이 좋아하는 그 BAP. 내가 사랑했던 아이돌? 그 쌤이 막 너네 이거 몰라 이랬던 거. 진짜 몰라 했던. 아무튼 자 얘 겉으로 보기에는 형제간의 우애를 얘기하고 있지. 근데 속뜻은 뭐지? 네? 속뜻은 뭐였지? 그 안에 의미한 내용. 북한과 남한의 그치? 분열. 맞아요. 남북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네. 어렵지 않지? 형과 아우의 걸? 너네 이거 했니? 연극을 공연하라고 합니다. 안 했어요. 아니야. 안 했고. 아니 근데 저희 왜 안 했냐면 뭐 할 수도 있는 게 그 아직 저 희곡 지문을 다 안 나갔어요. 맞아요. 아 진짜 그러면은 일단 다 나가면 얘기를 해줘요. 아무튼 얘들아 이거 내용 이해 가지? 네. 이거 빈칸만 채우고 나머지 너네 문제 푸는 시간 갑시다. 글쓰는 이강백 씨. 갈래 뭐지? 희곡. 희고. 희곡. 성격은 무슨 적? 나. 교훈적, 우위적. 그리고 하나 뭐지? 내가 기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책이 선수를 쳤어요. 공감적? 공감적? 뭘까 얘들아? 힌트를 주세요. 약간 너네가 살면서 생각을 해봐. 어머. 상징적. 상징적? 봤니? 상징적? 교훈적? 우위적이죠? 왜 상징적이지 얘들아? 민들레꽃. 민들레꽃도 있고 되게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 형과 아우에 대한 우애만 담은 게 아니라 그냥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거다. 이해됐을까? 네. 형제 간의 뭐 회복일까? 우애. 우애 회복이고 상징적 주제는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 극복 의지죠. 특징은 형제가 측량기사의 계략에 속아서 다투게 되지만 마침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남북의 분단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근데 위기를 극복하는 건 땅을 못 얻었는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 화해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기가 땅을 뺏긴 위기가 아니라 그 형하고 우애가 안 좋아진 그 위기를 말하는 거지. 너네 한국사 배웠니? 아니요 국수 안 배웠어요. 저희 세계사예요 아직도. 한 번도 안 배웠어? 네. 태어나서? 역사를? 아마 코리아 역사 한 번도 안 배웠어? 딱히 그렇게 과목으로 근데 배워. 사회 때 조금씩 그거 말고는 아예 없는데. 그치. 그럼 여기서 형제는 남과 북이면 측량기사는 누구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미국이나 러시아나 소련이나
그 정도는 알지 얘들아? 네. 미국, 러시아, 소련 이렇게 남과 북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몰랐니? 아니 나 알고 있어. 나 이거 그 예원아, 변명은 그만. 야 이거 좀 열받겠다. 아무튼 이해됐니 얘들아? 글의 구성. 희곡의 구성은 뭐라 했지 얘들아? 안 해놨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발단, 정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대단원이 뭐다? 마무리. 맞아. 그냥 다 같이 주르륵 나와서 손 잡고 인사하는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드라마 마무리. 이해됐을까? 이해됐니 얘들아? 네. 발단은 뭐였지? 그 사건이 이렇게 이런 날락하는 거? 말랑말랑 하는 그거죠? 네. 그거예요. 사건의 시발점이고 전개는 이제 일어나는 쓱 이제 위기로 가는 절정은? 절정은 고조되는 거? 하강은? 좀 풀리기 시작하는 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었을까 얘네가. 발단은 시작할 때 그 날씨 맑고 그 얘기겠죠? 되게 형제가 평화롭고. 전개는 이제 또 벽을 설치하고. 절정에서는 총을 들고 대립하고. 하강에서는 이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대단원에서 민들레 것을 보고 화해하자 이렇게 된 거겠죠? 이거 대단원 이름이 너무 웃겨요. 그냥 냅다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 이해해. 이해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 오케이? 이해됐니 얘들아? 이것도 너무 짜증나. 코난은 대단한 이해됐니 얘들아? 네. 자, 날씨 변화와 갈등의 전개 이해됐니? 네? 파란 하늘과 뭘까? 구름? 구름 맞니 얘들아? 아니지 않을까요? 구름이면 구름 맞지 않아? 아닌가? 해님이구나. 미안해. 파란 하늘과 해님. 시작할 때 날씨는 이랬죠? 이해됐을까? 해님이구나. 햇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님. 갈등 없이 화목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땐 천둥 번개 걷다가 뭐가 왔지 또? 총. 총이 날씨일까? 천둥 비죠? 비가 왔어요 이때. 비가 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민들레 꽃을 볼 때 다시 하늘이 개이면서 한 줄기 햇빛이 비춰졌죠? 이해 됐을까 얘들아? 됐니? 네. 어렵지 않아요? 하강이 무슨 뜻이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하강? 그냥 약간 희곡에서 하강이 무슨 의미예요? 긴장감이라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긴장이 좀 떨어지고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공을 너가 딱 쐈어. 이해됐니? 네. 이해됐은 거 맞아? 그냥 하강이면은 내용이 점차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해됐니? 네. 형제가 갈등하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지? 형의 권위적인 부수는 형과 돌려만 살고 싶은 동생. 그치? 아우. 동생은 되게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독립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형은 되게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이야 애초에. 네. 거기에 측량 기사가 땅에 갈라놨고 거기에 더해서 이간질까지 하니까 이 형제가 결국 총 들고 갈등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 됐을까? 어렵지 않지?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그 남북 분단 그거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응. 미국하고 소련이 이간질을 했어요. 이간질을 했다기보단 걔네들끼리 정한 거죠? 이 땅은 뭐하고 저 땅은 뭐하겠다. 네, 그 응. 이간질 같은 건 안 했죠. 막. 이간질 같은 거는 딱히 없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이거 선생님이 저희 이거 선행하기 전에 응. 미리 읽어보라고 숙제해 주셨잖아요 옛날에. 응. 그거 할 때 이미 저보다 더 먼저 선행을 나간 저희 반에 어떤 애가 있었거든요. 응. 근데 걔 때문에 이미 제가 저걸 알았어요. 그때 걔가 내 친구가 얘기해준 걔도 응. 저의 친구의 친구가 얘기해주는데 남이잖아. 그래서 나도 이거 선행했는데 이거 그러면 식민지사랑 조스도 막 이런 사람들이 그거 갈등 원인이니까 소련하고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혼아 그렇대? 진짜? 이렇게 해서 미리 알게 됐어요. 근데 얘가 변명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알았어요. 바뀔 수 있다. 난 믿겠어. 이간질이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간질이 뭐 북한의 공산주의 진영을 찬양하는 거라든지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거라든지 하는 거에 될 수 있겠죠?
이해됐을까? 그냥 역사 시간에 배워요. 형, 소극적이고 옹졸한 면이 있으면 체면과 권위를 중시한 어떤 성격? 권위적인. 권위적이고 소극적이다. 되게 자기가 독선적인 성격이에요. 아우는 대범하고 활기. 적극적이고 대범하며 독립을 계속하고 싶어 했고 측량기사는 이간질하고 야비하고 교활하고 탐욕적이며 계산적이고 치밀해요. 세속적이고. 아무튼 그래요. 이해됐을까? 네. 너는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아니? 네? 말뚝과 밧줄, 형제를 갈라놓은 거지. 이게 38선을 얘기하는 거지. 네. 벽은? 벽이 휴전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그건데 이렇게 한국이 있잖아. 광복한 다음에 38선이 생긴 거야. 그리고 이제 전쟁을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휴전선이 생긴 거겠지? DMZ 지대랑 더불어? 이해됐을까? 저 이때까지 38선이랑 휴전선이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뭐 선 자체는 아마 좀 달라졌을 거야. 38선 처음에 그은 거랑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해됐니 얘들아? 이거는 역사 시간에 배워요. 아무튼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건 외워주면 좋겠죠? 상대를 감시하는 도구 뭐였지? 망원경? 에 무슨 전망대? 전망대. 맞아. 형한테 팔아먹은 전망대가 될 수 있겠죠? 총은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죠? 네. 이 총이 등장하는 게 뭐라고? 대립과 결정? 제일 많이 둘이 서로 엄청나게 대립하던 시즌? 시기예요? 시즌은 영어지. 시즌. B는 비? B를 맞으면서 반성을 하고 있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이해됐니? 고독하구나. 고독하구나까지 느꼈니? 갈등 해소의 매개체 뭐였을까? 민들레꽃이지. 마지막에 형과 아우는 벽을 허물까요? 안 허물까요? 허물어요? 우리 벽을 허물기로 하자. 무슨 의미일까? 우리 남북통일하자. 갈등의 종결, 우애 회복. 분단 현실의 극복을 상징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들판에서고 어렵지 않죠, 얘들아? 어렵진 않은데 이번에 국어쌤이 헷갈리긴 한다 그래서 무서워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땅이 없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남아있어요, 땅은. 다 팔아먹은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그 싸움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람들도 안 살 텐데. 재미. 어지러워. 아무튼 얘들아, 들판에서 이해됐지? 너네 진도 나가는 대로 어디까지 했는지 알려주고 이제 남은 시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내가 뽑아준 거 너네 시험 범위만 풀어보면 돼. 이제 예림아, 너 차례다. 부럽다 예림이. 레야. 4단원 1단원 할래? 2단원 할래? 4단원 할래? 1단원 할래? 4단원 할래? 사단원? 오케이. 시험 범위 아닌 거. 왜? 풀지 말고 시험 범위랑 풀지. 왜 졸려? 이게 뭐야? 뭘 열심히 그려놔네 또. 황차 길치 않다. 오케이, 이것도 외우자. 콘트리. 하물며 필요치 않다. 자, 4단원을 한번 봅시다.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거 내용 기억나? 대충? 기억나? 설명문의 특징 기억나네? 예림아 정신 차려. 예림아 그 너네 아버지의 뜻 뭐지? 그 뭐지? 그 재채기를 기억해. 너네 아버지라니. 너네라고 하면 너희. 너의? 어지러워. 진짜 너무 웃기네. 너네라고 하진 않았어. 아니 근데 혼자 계신 거 아니야? 혼자 계신 아니야 혼자 안 계셨어. 혼자 안 계신 고딩들이 있는 고딩들이 있는 거야? 아무튼 그래, 너네는 문제 풀고 예림이는 저줘 봅시다. 부담스럽네? 네, 여기 있어? 안 상관없어요. 자세가 얼마나 알고 있나? 이거 내용 기억나니? 무슨 기억나요? 대충? 잘 기억나요. 잘 기억나요? 아마도? 여기 보면은 얘네 있잖아. 네. 얘네 다 외웠니? 아니에요. 외우면 돼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외우면 됩니다. 설명문의 정의란 뭐지, 예림아? 어떤 사실이나 현상, 원리, 지식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읽는 일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래요.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건 읽는 일을 이해시켜야 돼요.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특징을 한번 볼까?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거 애들이랑 진짜 열심히 배웠거든. 야, 이거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교과서에 없는 뭐지? 내용이 있는데? 와타시도 스피드. 여기까지만 우리 교과서에 있고 여기 이해시키려면은 내용의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에 근거해야 되겠지. 이거 거의 외국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네. 정보를 전달을 하려면은 객관적이어야 될까? 아니요. 에? 객관적이어야 객관적이어야 되지. 네. 관점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주관적 의견 없이 객관적인 태도로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정확하려면은 명확성도 필요하지. 네. 뜻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도록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 만약에 설명을 냈어. 아, 근데 세금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되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설명의 평이성. 평이성이 뭔지 아니?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 알기 쉬운 어휘와 문장으로 누가 보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읽는 상대를 고려해야겠지. 네. 너가 세금을 아가들한테 설명을 해줘. 근데 이제 세금엔 무슨 종속세와 납부세가 있고 이거를 연체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죠. 내용을 알기 쉽게, 알기 쉬운 어휘로 듣는 이에 맞춰서 설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구성의 체계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처음, 중간, 끝. 머릿말, 본문, 맺은말이라고도 해요. 네. 이해됐을까? 네. 뭐뭐 있었지? 5가지? 안 보고 해보자. 설명문은 영화?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정보를 전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사실 우리가 좀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이렇게 영화. 짐작해야 명확한 되는 용어를 써야 되고. 고추장 먹은 게 있어? 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객관적 관점을 서술자의 유지해야 되고. 말을 보고 추측하는 거지. 과연 나의 짐작대로라고 했으니까 다 나의 썼어요? 짐작이라는 네, 건 2개 남았어요. 했다는 거니까. 내가 의도했다는 짓 아니까. 어휘, 우리 어휘. 스타일 필요를 쉬운 어휘. 무라지കൾ, 편이 평이 평성. 알기 쉬운 어휘를 써야 되고 마지막은 체계를 갖춰야 돼요. 처음, 중간, 끝. 이해됐을까? 가 되고 설명문의 구성은 이렇게 3가지죠. 이게 구성의 체계성이라고 했지 아까. 네. 처음엔 뭘 해야 될까? 아까 세금에서 뭘 했지? 세금에서요? 네, 세금 본문 기억나? 아마도요? 아마도라니 이 아가씨야. 처음에 뭐로 시작했을까? 처음에 를 찾는데 싶었다. 나는 뭘 했고 검색성을 3번 같은데? 처음에 처음에 존 케네디의 얘기로 시작을 했던 거 기억날까? 뭐요? 존 케네디 어쩌고저쩌고로 내용은 이해되니? 네. 생각났어? 네. 처음엔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글을 쓰게 된 동기, 목적, 방법 등을 제시해요. 중간은 그 간접세랑 직접세. 설명 대상을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끝에서는 말 그대로 요약, 정리하는 게 끝입니다. 설명문을 읽는 방법, 이것도 뭐 중요한데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설명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중간에서 이제 각 문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겠죠? 네. 그리고 핵심어, 중심 문장을 찾아내고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설명 방법은 총 8개인데 플러스 하나, 인과까지 해서 총 9개예요. 여기 기억나니 얘네? 네. 진짜? 네. 뭐뭐 있었지? 안 보고 해보자. 뭐라고요? 네.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은 무엇이다. 풀이하는 거. 말 그대로 뜻. 다음. 다음 분류. 분류는 뭐지? 분류하는 거. 분류랑 같이 묶을 수 있는 건? 그리고 분류, 구분 묶을 수 있죠? 네. 분류랑 구분은 뭐 거의 같이 쓰는 거예요. 분류. 어떤 속하는 것들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위 개념으로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얘는 뭐가 있을까? 너 왜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야? 분류예요? 침문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봐봐. 나무. 눈에 보이지 않아. 나무를 나눌 거예요. 네. 나무는 상록수와 침엽수가 있지. 근데 여기 지문에서 신문제가 그래. 사실적으로 들어가 있어. 어. 소리지도 않아. 상록수와 침엽수가 있어요. 네. 침엽수에는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 상록수에서는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이 아마 맞을걸? 너무 그냥 들어. 이런 것들이 있다. 상록수와 침엽수를 묶는 건 분류일까 구분일까?
걸려. 그렇죠. 밑에 여러 가지로 한 거는 결정인가? 부분. 구분이에요. 이해됐니? 둘다 어렵지 않아요. 구분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두 개는 같이 쓰여요. 아니지. 웬만한 상황에서는. 틀린데가 아니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지? 다음. 예시. 예시란 뭐지? 말 그대로? 예시 들어. 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예시예요. 다음은 대조. 대조는 뭐지? 차이점 설명. 비교는? 비교는 대조랑 비교 같이 묶을 수 있죠. 네. 대조는 차이점, 비교는 비교는 차이점을 쓰면 뭘까 이번엔? 어 차이점의 반대말. 공통점. 공통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게 비교예요. 예를 들면은 빈첸과 에미네 비교하자면은 같은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공통점은 둘 다 힙합을 합니다. 네. 대조를 하자면 한국인과 외국인이다. 이해 됐니? 네.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들면 돼요. 또 두 개 뭐가 있었지?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좀 되게 탁탁탁탁 나눠서 설명하는 거. 나눠서요? 예를 들면 자전거의 작동 원리, 에어컨의 작동 원리, 온돌의 작동 원리. 그럼 무슨 원리를 설명할 땐 이걸 많이 써. 뭐였을까? 가정? 분석. 아. 분석은 그냥 설명해보자면 기관별로 나눠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과학에서 많이 쓰는 거겠지. 물어봐야겠다. 이해됐을까? 네. 인용은? 실력은 잘해요. 잘하고? 고추장 모르는 게 어딨어. 모르겠어요. 인용 말 그대로 그냥 유명인의 말을 인용해 갖고 온 거예요. 이해됐니?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있지 않아? 인용하는 말? 우리가 저번 학기에 한 거. 고추장이라는 게 사투리가 있나? 저번 학기요? 열보다 크나오 기억나? 네. 무슨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해 오는 걸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을 한 것도 인용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뭘까? 인과. 그치? 인과는 뭐지? 말 그대로 인, 원인, 과. 원인과 결과예요. 인과란. 그냥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 예를 들면 여드름의 형성 원인. 피지가 모공을 막고 있어서 여드름이 생겼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원인과 결과고 이거 외워오면 돼요. 네. 자,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거는 갈래는 무슨 문문? 설명문이니까 객관적이고 해설적이어야 됩니다. 네. 이해됐니? 네. 주제란 뭐지? 세금 종류 및 직접세와 간접세 장단점. 그치. 직접세와 간접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봐볼까? 그러면 우리 세금 얼마나 알고 있어요를? 처음에 보자.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취임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케네디의 말을 인용해 온 거죠? 네. 그래서 설명 방법엔 인용이 쓰였어요. 국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 역시 중요해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에는 납세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이 지킬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걸까? 이 설명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근데 이거 귀엽다. 언제부터 이거 있었니? 귀엽죠? 맨날 별거 자지 너 학교에서. 딱 걸렸어. 아니에요. 국민이 나라에 바라지 말고 국민의 의무 먼저 실천하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납세에 대해서 바라고.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글에선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선. 이해됐을까? 네. 뭐가 쓰였다고? 인용? 인용이 쓰였죠.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지킬 의무 중 하나예요. 납세하는. 납세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알지? 네. 탈세하면 안 돼 너. 알지? 탈세하면 안 돼. 오케이? 네. 많은 연예인들이 날아가는 강호동도 탈세했다 날아갔잖아 한번. 그래요? 그래서 예림이랑 강호동이 닮았다는 소린가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 예림아 너 조만간 안 나오겠구나.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예림아. 송혜교도 탈세했어. 지금 소영이랑 너를 동급 취급하는 거야. 탈세자라고. 아니 나중에 우리 예림이가 부자가 돼가지고 탈세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절대 안 돼요 탈세는. 큰일 나. 오케이? 누가 보면 예림이 유치원생이지.
예리머리 탈세는 오케이. 아 어지러워. 너네 문제나 풀어 빨리 2명.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 세금이란 국가가 나라 살려면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법에 따라 내는 돈을 말합니다. 이거 설명 방법 중 뭐지? 뭐뭐랑 뭐뭐다. 정의. 정의예요? 뜻풀이를 하고 있죠? 여기서 정의 쓰였지? 네. 그럼 국민이 내는 세금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 정부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쉽게 볼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거나 공공시설을 짓는 거, 국방, 안전과 질서 유지, 교육,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은 다 세금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얘는 뭘까 그러면? 뭐 하고 있지? 세금이 어디다 쓰일까? 영하고 예시.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그냥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입니다 하고. 이해됐니? 네. 어렵지 않아요. 너 다 풀었지? 저번에. 엥? 언제 풀었어 너 이거? 네? 언제 이거 풀니? 풀었는데요? 그래요? 기특해요. 잘했어. 그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거 같이 했어? 안 했나? 그런 기억 있어? 이때 예림이 없지 않았니? 예림이 없었나? 나 예림이- 진짜 풀었나? 그런가 봐. 득점 해와요. 예. 잘했어. 헐, 저 완전 나왜 대박이다. 이름이 있었던 거 아니야 나는? 초반에는 있었지 않아요? 초반에 이거 있었는데 예림이랑 같이 들어. 4단원을 예림이랑 같이 했다고? 네, 여기 했어요, 같이. 그치? 아 그래? 그래 여기 내가 잘 풀 기억하고 있어요. 있는 아 그래? 그럼 쓱쓱 나가도 되겠네. 근데 왜 기억을 못해? 근데 왜 기억을 못해? 내가 오래돼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복습 겸 나가봅시다.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다.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지 그러면은? 직접세, 간접세. 말고요? 그 전에 그 전에요? 누가 걷어들이냐랑 어떻게 걷어들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국세, 지방세? 주체에 따라 나누자면 국세, 지방세. 국세란? 국세랑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방세는 지방자치에서 걷어들이는 거고. 방식은 뭐랑 뭐가 있지? 18번에 3번이 직접세, 간접세. 현실적이다. 직접세, 간접세지. 직접 걷어들이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걷어들이냐. 직접세의 특징은 뭐였지? 직접세는 직접세가 직접 걷어들이나요? 네, 말 그대로. 네, 그쵸? 직접세의 특징. 뭐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물건 사는 거? 간접이에요, 이게? 네. 직접 납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직접 납부를 해야 돼, 내가. 네. 세금을 내세요라는 우편이 오면은 그걸 보고. 이 우편 어떻게 오냐 하면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서 이제 걷어들인 세금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 그걸 해결하는 거겠죠?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 누가 불만을 가질까? 많이 내는 사람이 불만을 갖지. 네. 그래서 이제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 간접세는 걷어들이기가 편해요. 쉬워요. 직접세는 이 사람이 얼마 벌었고, 예림이가 저번 연도에 8억을 벌었고, 이번 연도에 5억을 벌었고, 예원이가 17억을 벌었다. 이런 걸 다 궁금해 빨리 너네.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걷어야 되지. 네. 손이 많이 가요. 간접세는 그냥 물건 사는 만큼 그만큼 떼어가는 거야. 내가 뭘 하면은 거기서 일부를 국가한테 내는 거야. 왜냐면 국가가 이제 팔 수 있도록 시장을 마련해 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건 너무 경제다. 까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조금은 국가한테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쉬워. 걷기가 되게 내는 만큼 낼 수 있지. 대신 이제 직접세의 장점이 간접세의 단점이 될 수 있겠지. 이제 대신 그 차등 없이 바로바로 걷어 들어가니까 약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해요. 시간이 없네. 그래. 이해됐니?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예림이가 해야 될 거 책을 보고 네. 어느 부분에서 어떤 설명 방법이 있었는지 다 표시해와요. 네. 오케이? 그리고 픽토그램도 다 풀었니 여기? 이렇게 많지. 여기 빈칸 채워오고 이거 여기까지 다 풀어오면 돼요. 네. 오케이?